에서는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로봇 원가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부품입니다. 그럼 이 액추에이터를 잘 만들고 많이 공급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야겠죠? 안녕하세요, 유니치 구독자 여러분. 네, 올해가 또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바쁘게 지나갔던 한 해였는데요. 또 내년은 내년에 장이 열리기 때문에 내년에 장에서도 성투하셔서 또 행복하고 풍족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과연 2026년 좀 주목해봐야 될 업종은 무엇일지, 그리고 투자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렇게 올랐던 진격의 코스피 과연 2026년에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좀 바뀌었죠? 항상 약간 골방 같은 데서 했었는데, 네, 여러분, 이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가 또 중요해지죠. 2026년은 그러면 25년 많이 올랐으니까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이 오른 게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라고도 하잖아요. 뭐 쉬어가는 구간에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코스피가 내려앉을 상황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경제 상황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가 꺼지면 우리나라도 같이 당연히 꺼지게 됩니다. 환율이 많이 내려와서 이 정도면은 다 제2의 외환 위기가 나와야 된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뱅크런도 일어나지 않았고 2000년대와 지금 2025년의 시장 상황은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통화정책이 먹히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됐고요. 환율보다는 금리나 유동성, 우리나라 그 자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미국이 의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AI 버블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꺼지면 안 돼요. 꺼지면 그냥 다 같이 조는 겁니다. 2020년부터 계속 지금 유동성을 풀어왔잖아요. 풀어왔고 끌어올렸고 어쨌든 미국의 경제를 지금 3대 주식시장이 이악 물고 시지프스처럼 붙잡고 있는데 그거를 꺼트린다. 그러면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까지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또 패권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업종을 계속 내세우면서 AI 버블은 꺼지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내세우고 투자를 지속하고 또 그 투자 결과들을 내보이면서 시장을 계속 받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럴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죠. 패권이 완벽하게 정립이 되었다. 더 이상 중국이 주지 선언을 했어. 나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깝치지 않을게. 이럴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볼까? 이제 부채도 너무 많은데 GDP 130% 넘었는데 한번 싹 정리할 때가 됐다 싶으면 그때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있겠죠. 그럴 땐 당연히 위험자산 시장은 조심을 해야겠고요. 그럼 그걸 알 수 있는 지표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도 봐야 되고 그리고 항상 지표를 발표하잖아요. 매달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고용 지표를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이 어떠냐면 괜찮아요. 괜찮은 지표가 미국이 아직까지는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정책을 막 강경하게 하고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장 환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내가 좋은 업종, 좋은 기업을 투자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시장에 돈이 풀려고 시장 참여자들이 같이 붙어야 올라가지 시장에 돈이 안 들면 투자가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특수한 업종이나 특수한 기업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걸 잡기에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용성이 풀렸을 때 같이 편성해서 탔다가 위험 신호가 오면 슬슬 정리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를 가장 주름 잡았던 게 반도체, 로봇, 전력, 인프라가 있었죠. 저는 이 기조가 당연히 저는 26년에도 27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미국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짓고 있고 또 심지어 구글은 이번에 7조 정도 에너지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들이 여기에 돈을 밀어넣는 건 당연히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 세 가지 업종은 보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저는 그 중에서 뽑자면 반도체 그리고 로봇은 전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 인프라도 좋은데 결국 전력 인프라는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나면 바로 또 바꾸진 않아요. 이제 그 노후화된 전선 몇십 년간 썼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바꿀 때까지는 엄청 많이 바꾸고 이익을 벌어들이겠지만 한번 변화가 되고 그만한 또 전성기가 찾아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는
정말 좋은 업종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펌핑이 있을 테지만 어쨌든 선별해서 집중을 하자면 반도체와 로봇이 나을 것 같아요. 성장성도 갖고 있고 실적이 나올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굳이 지금 하나 더 뽑자면 환율과 맞물려서 바이오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저는 거의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 그럼 반도체 중에서 뭘 봐야 되냐 물으면 옛날엔 제가 이 말을 정말 많이 안 했었는데 삼성을 봐야 됩니다. 제가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재밌게 봤거든요. 진격의 삼성이라는 말이 딱 떠올라요. 옛날에 삼성전자는 약간 각성 전에 소심한 아르민 같았다면 지금은 그 엘빈 당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기세, 그 전투 지휘하는 단장님이 있는데 엘빈 당장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발표를 해요. 이번에도 자체 GPU 만들어서 2027년에 발표하겠다. 또 HBM 퀄 통과됐다. 그 다음에 2나노 공정으로 TSMC 따라잡겠다. 지금 이 기세를 빵빵빵빵 발표를 하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주식시장 기세가 분명 있어야 됩니다. 테슬라 보세요. 기세로 가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공헌한 만큼 결과와 실적으로 이어진다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또 반도체 기업들 그 밑에 협력사, 계열사 얼마나 많습니까? 이끌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 나가는 건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기업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격의 삼성을 봤고요. 삼성전자는 AI 산업에도 좀 끼어들고 있고 뭐 디메모리도 들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로봇과 결탁이 돼야 되거든요. 로봇, 머리, 뭘로 할 거예요? GPU 들어가겠죠. 또 반도체, 수많은 반도체 들어가겠죠. 로봇 산업이 성장할수록 반도체도 같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26년에도 계속 집중해봐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면 솔직히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20만 원까지 갔으면 좋겠고 못하더라도 15까지는 찍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또 상승을 보였던 게 로봇 업종이죠.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실체 없는 성장주였다면 이제 점점 실체가 생겨가고 있는 게 바로 저는 로봇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핵심주로 갔다가 거기서 돈이 몰리니까 너도 로봇주였네? 뭐야? 로봇 이런 거 붙여져 있으면 막 그게 전방위적으로 막 올라요. 지금 이런 시기가 되고 있는데 성장 업종의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핵심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주가 똑바로 서야 그 밑에 있는 애들도 결국에는 그들에게 수주를 받아서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로봇 업종에서 핵심주를 찾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습니다. 로봇 제조사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나 뭐 중국이 그렇지. 그럼 우리나라는 뭐냐? 우리나라는 로봇 부품은 잘 만듭니다. 네, 반도체 부품 잘 만들고 차 부품 잘 만들듯이 로봇 부품도 잘 만든다. 그래서 로봇 제조사가 다 자기네들이 자체 제작을 할 수 없고 당연히 로봇 부품을 본인들도 수입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한국 주식에선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면 로봇에서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로봇 부품은 뭐냐? 전기차에서는 배터리가 있겠죠. 로봇에서는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로봇 원가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부품입니다. 그럼 이 액추에이터를 잘 만들고 많이 공급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야겠죠. 로보티즈인데요. 로보티즈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두세 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 성장 업종이 불을 붙으면 옛날에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그 전성기 때처럼 불이 붙고 거기다가 만약에 실적 막 협력 이런 게 나오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게 성장 업종의 꿈이고 또 그게 꿈이 부서지면 지옥이 시작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로보티즈도 지금은 좀 눌려있는 그런 상태긴 하거든요. 다른 로봇 기업들한테 막 돈이 오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돌고 돌아 액추에이터가 찐또백인 걸 알면 돈이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 업종들 중에서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별하는 게 좋고 실제로 로보티즈는 3분기에 영업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영업 흑자를 달성한 기업들이 로봇만 하는 기업들 중에서 많지 않아요. 다른 거 하면서 뭐 하는 기업은 그걸로 인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 깐부회담에서 현대차가 왜 갑자기 끼어들었지? 로봇 때문이다. 근데 로봇을 좀 내세울 만한 게 많이 없지 않나라고 했는데 한 방이 있더라고요. 네, 현대모비스를 로봇 회사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잘 비튼 거죠. 차는 성장성이 있어서 한계가 어느 정도 드러나잖아요. 인구가 막 갑자기 엄청나게 느는 것도 아니고 차를 매년 바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로봇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 산업 또 일반 가정 어디 공공기관 이런 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환은 저는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니네가 로봇 회사면 로봇 회사냐?
그건 아니죠. 그럼 왜 얘네가 로봇 회사라고 붙일 수 있냐 했더니 감속기 때문입니다. 이 감속기는 아까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이 액추에이터 안에서 또 많은 원가를 담당하고 있는 게 감속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감속기랑 액추에이터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액추에이터가 가장 많이 필요하고, 그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려면 감속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감속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기존의 차에서 감속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차 회사, 차 부품 회사가 유력하다. 이미 뭐 공장 있고 기술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차에서 로봇으로 물론 테스트를 해야겠지만 바꾸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현대모비스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현대모비스는 제가 생각한 적정 주가로 봤을 때 거의 적정 주가죠. 네. 지금은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적정 주가에 도달했다는 거는 오히려 상대적 저평가에 해당되는 거니까 현대모비스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배당도 주니까요. 이제 마지막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그 환경 때문에라도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연도에 기술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아이테오젠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뭐 삼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실적이 바이오도 정말 안 나오는 주식이었는데 많은 실험과 노력 끝에 실적을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고, 사실 그걸 떠나서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고 성장업종 사랑받는 시장에서는 바이오 업종에게도 많이 눈을 좀 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익이 나오고 있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바이오도 눈여겨보는 게 좋다. 근데 저는 바이오는 제가 모르는 산업이고 시기에 물려봤던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저는 쉽사리 도전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수출국가 입장으로서 디램 메모리 가격 많이 올랐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제 환율이 내려가면서 한 해지가 필요한 부분도 반드시 있겠지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교육할 때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또 놓여질 수가 있는 거니까, 네, 뭐 반도체 기업이나 당연히 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환율 문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금이랑 은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거 자체가 달러에 대한 불신, 그리고 중앙 통화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그걸 가만두는 이유도 미국이 가장 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금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내든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내든 미국 입장에서는 나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고, 오히려 진짜 악재는 패권 전쟁이 이제 정리가 됐을 때, 오히려 안정화가 됐을 때, 그때 저는 제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됐다. 정리 끝났다. 자, 부서져 보자. 혼자 부서지지 않죠. 옆에 다 부셔야 본인들의 또 살아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무서워해야 되지 않을까. 가장 고점이고 가장 평화로울 때, 네, 그때 좀 더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반도체, 로봇, 바이오를 보는 게 좋은데, 반도체 중에서는 진격의 삼성, 그리고 그에 관한 협력사 보는 것이 좋다. 어려우면 저는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액추에이터와 감속기, 이걸 담당하고 있는 기업을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차에서 로봇으로 변환되는 시점을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도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